여러분 혹시 부엌이 이념 전쟁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좀 뜬금없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사일 대신 식기세척기를 놓고 싸웠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흥미로운 대결, 바로 부엌 논쟁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묘하면서도 뭔가 좀 비꼬는 듯한 질문이죠? 이걸 던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련의 지도자 흐루쇼프였습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이 질문을 받은 상대가 무슨 발명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대는 바로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대화가 오갔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59년 모스크바로 가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요, 총과 칼이 아니라 문화와 신념을 걸고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50년대가 되면서 미국하고 소련의 대결 구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뭐 미사일 쏘고 탱크 몰고 가는 것보다도 메시지, 즉 선전전, 그리고 문화적인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억지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문화나 경제적인 매력을 보여줘서 와, 저 나라 정말 멋있다 하고 스스로 우리 편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 두 초강대국이 깨달은 거예요. 아, 무기 경쟁만큼이나 사람들 마음을 얻는 마음의 전쟁도 중요하구나 하고요. 그래서 1958년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의 수도에서 문화전시회를 열자 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협정이었죠. 말 그대로 적국의 심장부에서 우리 체제가 이렇게나 대단하다고 공식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판이 깔린 겁니다. 자,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전시회는요, 그냥 뭐 볼거리 좀 보여주는 그런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멋진 사진들부터 번쩍이는 최신 자동차까지. 그야말로 소련 사람들한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하고 그 풍요로움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기획된 거대한 소프트 파워 작전이었던 거죠. 정말 볼 게 많았을 텐데 그 수많은 전시물 중에서요, 이 이념 대결의 가장 뜨거운 그야말로 격전지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의외로 가장 평범해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바로 미국식 부엌이었습니다. 이 전시회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안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집을 딱 반으로 잘라놨어요. 그래서 당시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에 빗대서 스플링닉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보통 노동자도 이 정도는 누리고 산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엌을 한번 볼까요? 와, 식기세척기에 큼지막한 냉장고에 그야말로 당시 최신 가전제품들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이건 뭐 거의 대놓고 자본주의가 이만큼 풍요롭고 편리하다고 과시하는 무대나 다름없었죠. 자, 그리고 운명의 날 1959년 7월 24일입니다. 바로 이 부엌에서 역사가 새로 쓰여요.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닉슨이 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에게 이 부엌을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즉흥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식기세척기가 좋냐 안 좋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과 국가의 보장을 강조하는 소련,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이념의 충돌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딱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닉슨은 이런 편리한 가전제품이 주부들을 힘든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흐루쇼프는 뭐라고 했냐면, 웃기지 마라. 그건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는 장치일 뿐이다. 진짜 해방은 공장에 나가서 당당한 생산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맞받아친 거죠. 보세요. 모든 주제가 다 이런 식이었어요.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된 겁니다. 흐루쇼프의 이 말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랑 손주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당신네 집들은 건설업자들이 새 집도 팔아먹으려고 20년밖에 못 가게 만들지 않소? 하면서 미국의 소비주의를 낭비라고 신랄하게 공격한 거예요. 여기에 닉슨은 아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의 선택이고 언제나 더 나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다. 라고 딱 맞받아쳤죠. 자, 이렇게 부엌에서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그렇다고 논쟁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바로 대중들의 인식을 차지하기 위한 미디어 전쟁이 막 시작된 거였어요.
이 논쟁이 마침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컬러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가 됐거든요. 며칠 뒤에 미국 방송이랑 소련 방송에서 이 영상이 공개됐는데 정말 재밌는 건 둘 다 자기네 지도자가 엄청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상대를 압도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야말로 미디어 전쟁의 서막이었죠. 그럼 정작 이 전시회를 본 소련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물론 미국의 화려한 소비재들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장난감 같은 부엌은 진짜 국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건 그냥 눈속임이다. 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소련의 지도자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닉슨의 모습에 미국인들이 열광한 거죠. 이 논쟁 하나로 닉슨은 강인한 협상과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혔고 이건 나중에 그의 정치 경력에 정말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죠. 결국 부엌에서 벌어진 이 사소해 보이는 설전이 거대한 냉전의 흐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논쟁이 남긴 의미와 그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부엌 논쟁이 상징하는 게 아주 커요. 냉전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이제는 군사력으로 누가 더 세냐가 아니라 과연 어떤 체제가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는가, 즉 삶의 질 경쟁으로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사실은 우리 집 부엌, 동네 마트, 우리가 즐기는 문화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959년의 부엌 논쟁은 그냥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미국식 소비 문화는 영화나 음악, 상품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딱 30년이 지난 1989년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당시 소련에 떠오르는 정치인이었던 보리스 엘친이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아주 평범한 동네 슈퍼마켓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열친은 나중에 자기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슈퍼마켓에서 본 엄청난 상품의 다양성이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고요. 그동안 소련 정부가 우리 인민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해왔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전 흐르쇼프가 부엌에서 했던 그 모든 주장들이 바로 이 가득 찬 식료품 매대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셈입니다. 결국 소비와 문화가 힘이 되는 세상인 거죠. 이제 그 전쟁터는 부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소셜 미디어 피드, 우리가 보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기 위한 이 소프트 파워 전쟁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고 즐기는 그 문화 속에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